연세대 보겠습니다. 영어 쇼크의 최대 피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대는 특히나 정시도 넘어갈수록 영어를 많이 봅니다. 수시뿐만 아니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특기자 전형이 있고, 그리고 영어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연대 자체가 원래 영어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수시처럼 영어가 크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수시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대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등급에도 불구하고 그 2등급조차 못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올해도 제2의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반갑습니다. 케네스 박태홍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6학년도 이번 입시죠, 주요대 수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17일 날 연대에서 지금 예비 번호죠, 그 추합 1차 정도만 나온 상태고 수시에 대한 결과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은 고3들의 경우에는 이제 곧 정시를 준비해야 되죠. 정시 원서 접수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죠. 이달 말이 될 거고, 본격적인 1월부터의 정시 경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원서를 어떻게 쓸까, 이제 각종 학원들 또는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정시 지원에 관한 전략을 많이 고심을 하실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수시가 어땠길래 나는 정시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예비 고3이 되는 친구들 있죠. 이제 아마 9등급제 하에서는 마지막 학생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번 겨울방학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 선택을 좀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결과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수시는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자료에서 언급되는 것들은 올 한 해 동안 2026학년도를 준비했던 이번 고3들이 저하고 이제 컨설팅 혹은 상담을 받으면서 이번 수시 최초합은 발표가 났으니까 그 결과들을 제가 가능한 한 빠르게 취합해서 만든 자료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 좀 보실 텐데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번 입시 특징이 뭐였죠? 이미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능이 어려웠고 또는 평가원장님께서도 사퇴를 하시고 놀랄만한 일들이 많았죠. 두 번째, 주요대. 아마 이대까지 해서 제가 몇몇 대학교의 수시 결과, 저희 자체 실적이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지금 예비 고3이 되는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수시를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방향도 좀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를 준비한 친구들,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입시센터를 많이 이용하시고 저한테 좀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 다수의 특목고 학생들이 어떻게 마무리 정시를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죠. 자연계 회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의대 증원이 이제 철회되면서 나오는 현상, 당연히 아시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불수능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매체에서 많이 강조됐던 부분이 영어였습니다. 영어 1등급이 3.11%밖에 안 된다. 과거 2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상위대학교, 주요대 그 수시 원서를 쓸 때 지원 자격이 상위 3%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만큼이나 아주 높아진 영어 그 난이도, 그리고 영어 때문에 가려져서 잘 나타나진 않았지만 사실은 저는 국어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어 시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올해 3모부터 시작해서 여러 모의고사를 치면서 많은 학생들이 국어 성적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수능을 뚜껑을 열고 나니까 국어 수능 성적이 못 나왔죠. 그러다 보니 수시 최저를 맞추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패착을 본 게, 영어는 드러난 문제였지만 국어 역시 잠재되어 있던 문제로 수능 최저 미비로 탈락한 학생들이 많게 되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탐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수능을 치기 전부터도 많이 예측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도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단에 좀 자세히 보시면 의대 증원이 철회되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N수생들이 공대 최상위 예전처럼 돌아갔다는 거 되겠죠. 그리고 불수능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영어, 그러면 이 영어나 국어 때문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수시 지원자들이 어떤 전형에 좀 많이 피해를 받나, 뒤에 학교별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연세대 이제 활동 우수형이나 이대 미래인재 같은 경우, 이런 최저 조합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점수 때 그 지원자를 갖춘 친구들에게는 수능 최저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좀 피해를 봤을 것이다,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과 학생들의 사회문화 선택, 그리고 난이도 문제까지도 겹치면서
인문계 학생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뭐 특목고냐 일반고냐를 떠나서 문과 학생들이라면 가급적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선택 과목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고, 다수의 학생들이 사실 사회문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수험 부담, 그리고 수시를 지원한다면 뭐 생기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문화를 선택했는데, 그게 오히려 패착이 되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세계사나 세계지를 선택하자니 너무 또 부담이 크죠. 학교에 지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이 좀 세 가지 핵심 변수로 보여지고요. 이제 좀 보시겠습니다. 대학별로. 제가 본 2020학년도의 입시, 수시의 서울대 키워드는 안정지원이자 특목고 강세. 이미 뉴스를 통해서 올해 서울대 최대 합격생이 뭐 대원외고 뭐 28명 이상 합격했다,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작년도 수시 결과와 올해 수시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경쟁률이 일부 높은 학과들의 경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불어과 독일어과, 아시아 언어 문명, 그리고 고고미술사학과, 그리고 종교학과. 제가 뭐 특정한 건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다고 했을 때 유독 어문계열, 아시아 언어 문명, 그리고 종교 이런 쪽이 높죠. 사실은 이 상위에 있는 빨간색 학과들이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쓰는 학과입니다. 언어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언어 문명이나 그리고 종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목고 학생 중에서도 특화되어 있는 애들, 그게 어느 언어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쓰는 편인데, 유독 이런 쪽에 경쟁률이 높았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작년에 보셨던 것처럼 합격생들 내신 컷에도 불구하고 외고 학생들, 특히나 외고든 자사고든 특목고 학생들 선호가 높았는데, 서울대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죠. 면접 비중이 50%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당락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특목고 학생 생기부가 잘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답변이나 어떤 자기 활동에 대한 소개, 설명이 깔끔한 친구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사실은 지역균형은 특목고 학생들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지역에 있는 자사고 학생들이나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초상위 학생들이 쓰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3 정도 학생들의 마지노선이다. 문과 이과를 합쳐서. 아무래도 지규는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수영탐 3합 7조건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들이 좀 생길 거고, 과거에 보통 서울대 문이과를 합쳐서 1.12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했다면 영어 때문에 조금은 추합이 생기겠다. 그래서 25학년도 작년이죠. 인문이 보통 70% 컷이 1.34까지도 내려가고, 그리고 예과는 당연히 1.05까지도 가는데 컴퓨터공학이 1.12였던 걸 생각한다면 조금은 그 선에서 맞춰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올해 합격자 성적을 좀 봤을 때는 일부 비인기 학과, 아까 경쟁률이 높았던 몇몇 학과들 있죠. 그게 비인기라기보다는 뭐랄까요, 특목고 학생들이 몰리게 되고 일반 수시를 지원하게 되는 일반고 학생들, 직윤을 준비한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데는 1.34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준비 시간 30분에서 45분이죠. 그리고 이제 면접 15분 정도 해서 진행이 되는 전형입니다. 면접 비중이 50%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재심은 면접이지만 생활기록부 여러 가지를 묻는 전형이죠. 과거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을 때 서울 일반 전형에서는 이제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을 쓰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제출받아서 면접에서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면접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그리고 면접에서 묻는 것들이 단순 재심문 플러스 학생의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함께 물어보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목 자사고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층 면접의 변별력도 큰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당연히 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하나 더 예측해 본다면 내년 27학년도 이후에 28학년도가 되겠죠. 지금 이제 고2가 된 학생들, 아마 한참 이제 저희 KNS 학원에서도 지금 이제 특목고 학생들 합격자들 대상으로 여러 설명회를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언급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죠. 5등급제 하에서 특목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추세를 본다면 특목고의 인기가 그리 시들어가진 않을 것 같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내신의 이원화 분석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 이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통해서 컨설팅을 하시거나 KNS를 통해서 오시는 많은 특목고 학생들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저기 가서 설명회를 들어보고 컨설팅을 받아보지만 우리 특목고 학생들하고 기준이 다른 일반고 쪽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는 학교를 추천받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야 특목고 학생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고와는 우리가 좀 다른 기준이라는 거. 같은 맥락에서 일반 전형 합격자 내신 위주가 특목고 위주로 반영이고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내신 점수는 더 높아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70% 컷에서 뭐 2.8, 2.56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걸 일반고와 특목고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 당연한 얘기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세대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 옆에 이렇게 썼죠. 좀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영어 쇼크의 최대 피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과거 제 설명회나 그리고 여러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대는 특히나 정시도 넘어갈수록 영어를 많이 봅니다. 뭐 수시뿐만 아니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특기자 전형이 있고 그리고 영어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연대 자체가 원래 영어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수시처럼 영어가 크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수시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대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재작년 상황을 좀 볼까요? 과거에 우리가 연대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의 경우에는 두 과목 합계 2합 5 그리고 영어 1등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됐죠? 몇 년 전에 우리가 불수능으로 영어 어려웠을 때 학생들이 많이 탈락하게 되고 3차까지 추합이 돌면서 전체 정원이 다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해 정시는 원래 계획된 인원이 하스 인원이 20명 정도 했는데 78명까지 뽑게 됐어요. 그러면서 연세대학교가 영어 등급을 2등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순간 어떻습니까? 2등급에도 불구하고 그 2등급조차 못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올해도 제2의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서울대와 같은 맥락에서 작년 경쟁률과 올해 수시 지원율을 비교한다면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활동 우수형입니다. 중문과, 동문과, 불어노. 자, 아무래도 어문계열 지원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과거에 비해 경쟁률이 높다라는 팩트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대부분 참고했던 자료들이 특목고 학생들 위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일반고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문계열 경쟁률이 높다는 건 당연히 특목고 학생들의 지원자가 많다는 거고요. 그 경쟁률이 높을수록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불안한 친구들이 많죠. 내신을 잘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불안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자,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추천형입니다. 아마 연고대의 추천형 정도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고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명목 합격선은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수능 쇼크로 인해서 실질 경쟁률은 하락할 것이고 추합은 제법 돌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형 구조가 좀 바뀐 문제도 있고 추합은 제가 보기에는 1.38까지도 간다. 자, 이건 제가 섣부른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올해 저희 학원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컨설팅 받은 학생들 중에서 제가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들 지금 이제 많은 학생들을 통해서 전화를 돌리고 확인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생들이 수십만 명이 지원할 것이고 연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이 많겠죠. 그 중에서 극히 일부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가진 자료로 데이터를 참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 활동 우수형 보겠습니다. 일단 최저 자체가 문제가 크게 되진 않습니다. 2합 5 그리고 뭐 2합 4, 5 그러니까 문과가 아마 4고 이과가 올 거예요. 그리고 영어 3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고는 괜찮아요. 근데 특목 자사고의 경우에는 자, 국수탕. 왜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영어에 가려져 나타나진 않았지만 국어도 이번에 제법 어렵고 특히나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과거 3, 6, 9 수능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항상 1, 2등급 나온 친구였어요. 근데 막상 수능을 봤더니 국어가 4등급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채운 친구들이 제법 됩니다. 특목고 학생 중에서. 그래서 내신 컷이 좀 상승하겠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신이 낮아도 수능 최저가 맞춰서 만약에 이제 활동 우수 1차를 통과했던 애들이라면 좋은 경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일반고는 내신 1.4에서 1.8 정도 되겠지만 의예과 같은 경우, 특수학과의 경우에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경고하니까. 그리고 특기자 국제의 경우 제가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올해 끝으로 연세대는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인재 전형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형을 평가하는 방식도 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건 내년도 입시안이 확정이 되면 제가 다른 설명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를 좀 보자면 자, 실질 면접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정시 2월 인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자들의 내신이 상승했습니다. 이건 제가 과거 설명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까지가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 뭐 어떤 서울 지역의 외고생의 경우에는 내신이 3.8인데 연대국제학부 최초 합했다. 그래서 많이들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이 좀 높았습니다. 왜냐? 첫 번째는 작년에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시험 문제 자체가 2차 면접이죠. 영어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무난하다 보니까 감히 내신을 위주로 줄 세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내신 좋은 친구들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특징이 뭐죠? 특목고 학생들보다 일반고 학생들이 약진이 컸다는 거죠. 이건 문과 이과를 단순히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자, 특기자 전형의 국제학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언더우드 인문이죠. 근데 요게 109명, 110명을 뽑는다면 연대 생명과학공학이죠. LSBT라고 불리는, 여기는 10명밖에 안 뽑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올해부터 이제 문제가 통합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같다 보니까 10명 뽑는 이과를 지원하는 것보다 110명 뽑는 문과를 지원하는 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UD로 넘어오기도 하고, 또는 일반고 학생 중에서 나 어릴 때 좀 살다 와서 영어 괜찮은데? 그리고 연대국제학부 특기자 전형 시험 문제가 소위 영어를 유창하고 발음이 좋아야 붙는 시험이 아니라 이것도 어디까지는 입시이기 때문에 자, 제시문을 잘 파악하고 논제에 맞게끔 답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원자 내신의 상승은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면접 난이도가 평이하다 보니 누가 봐도 면접의 디테일이 당락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면접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붙을 것이냐,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4, 5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영어로 내가 디테일한 내용들을 쓰고 그리고 면접을 얼마나 잘 보냐에 따라서 갈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부터 학생부 종합전으로 바뀌게 되는 국제인재 언더우드 대학은 내신도, 생활기록부도, 그리고 면접의 디테일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의 경우에는 국수 2하고 영어 2가 최저였는데, 문제는 자, 영어 2 최저 미비로 대거 탈락.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12월 17일 날, 며칠 전에 연대 1차 수시 예비 합격자가 이제 나왔어요. 몇 명이 추합이 됐는지. 하스 같은 경우는 70명 이상이 돌게 됐고요. 그런 의미로 한다면 영어 2라는 최저 등급도 맞추기 힘든 일반고 학생, 외고생들로 제법 있다는 거,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4년 정시 2월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고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최고의 추합 기대.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뽑았는데, 고대는 이미 처음부터 수능차가 높았죠. 학업부 수형의 4합8. 물론 계열 적합형은 면접을 뽑지만 학업부 수형의 4합8 자체가 이미 이 정도면 수능으로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된 애들만 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4합8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4합8을 갖추고 고대고 쓰려고 했던 애들이 수능으로 미끄러졌다면 참 미안하지만, 그게 아닌 친구라면 쉽게 되죠. 학업부 수형도 보시는 것처럼 경쟁 높은 과가 어디죠? 철학과, 사학과, 한국사학과. 그건 뭐죠? 소위 우리가 좀 하위 학과로 불리는 과들이 경쟁력이 더 셉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상담받으러 오시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이 고대 나중과는 어떨까요? 고대 꼭 쓰고 싶은데. 제가 물론 생기부를 검토하고 좀 자세히 보긴 하지만 일부 학생들에 한해서는 말씀을 드려요. 나중과가 더 편하다고 누가 그래요? 나중과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면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나중과를 쓴다는 건 내 점수가 높기 때문에 고대 나중과를 안정적으로 쓴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과는 무조건 좋지 않다는 거,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계열적 합평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쟁률이 내려갔습니다. 왜? 작년의 경우에 경쟁률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충원 보시겠습니다. 엄청 많이 되고 있죠. 근데 내신 컷이 낮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특목고 학생들은 계열 적합형을 꺼리는 경우도 생겼어요. 이번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수시 계열 적합형 고대 시험일이 11월 1일 토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연대가 11월 2일이었나? 하루 차이였습니다. 31일, 1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유독 고대 계열 적합형과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국제학부 면접 시험일이 하루 차이인 바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지원 자체를 좀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고대 계열 적합형은 과거에는 소위 특기자 전형으로 불릴 만큼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 비중이 50%였다가 40%로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이 특목고의 메리트가 조금 사라진다고 할까요?
일반고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사고 경우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열 적합형은 좀 다르다. 다만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미 지원한 학생들의 경쟁률은 과거에 비해서 낮았지만 나는 수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면접 잘 봤는데? 그러면 오히려 수능이 좋았던 우리 학교의 다른 친구들보다 나는 수능을 포기하고 고대 계열 적합형 하나만 팠는데 결론적으로는 걔는 수능 못 맞춰서 떨어지고 나는 더 잘 가게 되는 조합이 생긴다는 거죠.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학교 추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충족 50% 이하 학과 대거 발생 가능성. 그러니까 저희 쪽에 와 상담 받거나 그리고 컨설팅 받은 친구 중에 한 60, 70%는 특목고 학생이고요. 일반고 학생들이 좀 30%뭐 그렇게 정도 되는데 보면 학교 추천인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쓰고 그럼 그런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좀 봤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많이 돌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신까지 떨어지게 되겠죠.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적다 보니까. 학업 수행 어떻죠? 4.8. 사실 지금 수능에서 4.8 맞췄다면요. 거의 1대1 수준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대가 좀 폭넓고요. 일반고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계열 적합형 어차피 수능이 없으니까 작년 과정 비슷할 겁니다. 서강대는 제가 표로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원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제가 제목은 무난한 보험이라고 적었죠. 사실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서강대를 지원하는 애들이 과거에 비해서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집 단위, 그러니까 정원을 봤을 때 영문학과 그리고 윤업문학 이 두 개 학과가 모집 단위 가장 크고 그러다 보니 이 두 개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특목고 학생들은 영어과거나 아니면 뭐 불어, 독일어 이 정도가 되겠죠. 중국어나 일본어는 영문과는 쓸 수 있을지언정 유럽문학은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들이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일부 외고생들,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이제 수학이 좋은 친구들은 경영을 쓰기도 합니다. 매년 서강대 경영학과가 수시로 83명에서 85명까지 뽑고 예비번호가 123번에서 128번까지도 도니까요. 근데 자,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 일반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기부, 출결과 내신 기준, 서강대가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조금 더 독특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는 어떻게 보면 쓰기 싫었는데 그래도 넣지 뭐 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늘 그래왔어요. 국수 영탐 3개 과목에 대해서 수능 등급이 3 이내로 최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과도 유사하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특목과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내신대가 다르다. 요거는 당연히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70%를 3.5까지 내린 거는 이거는 이제 일부 특목 외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는 늘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자, 대놓고 이공계라고 제가 써놨죠. 문과에 있어서 성균관대는 조금 느낌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일반고에게는 성균관대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특목 자사고에게는 성균관대는 불안한 학교예요. 뭐랄까요?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특목고 학생들에게 성균관대는 쓰고는 싶으나 나를 받아주지 않는 짝사랑과 같은 학교예요.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어떻죠? 저희가 보기에는 70% 컷을 예상하는데 1.7 정도, 6, 7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변수에도 타격이 적다. 왜? 늘 쓰는 애들 쓰니까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고대를 쓰면서 성대까지 같이 쓰려고 하는 특목고 학생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를 쓰면서 연대, 고대, 학교 추천 넣고요. 그리고 학업부 수용이나 활동부 수용 하나씩 넣고요. 성대를 마지막으로 쓰는 일반고 남학생들은 많습니다. 당연히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특목고 학생들보다 일반고 학생들을 뽑을 가능성이 크겠죠. 왜? 그 친구들이 서울대 떨어지면 우리 학교에 정착할 테니까.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형명도 바뀌게 되겠죠. 융합형과 탐구형. 올해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8과 4.1까지도 내려갑니다. 자, 2.8이라고 제가 융합형에서 표현한 거는 응당 탐구형에 비해서 융합형이 내신이 더 높았던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탐구형에 4.1까지 내려가는 건 제가 통합이라고 써놨죠. 뭡니까? 이과의 경우입니다. 문과가 4.1로 성균관대 탐구형 합격하는 경우 없습니다. 특목고 학생들. 자, 데이터의 기준이 뭐라고요? 컨설팅 상담받았던 학생들 중에서 이런 비중을 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융합형은 사실 일반고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융합형으로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경영학과, 특목고 학생들이 여기 쓰고 싶어요 찾아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대는 한 번 더 생각하시라. 하지만 탐구형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과거나 외고 학생들이 좀 많이 봅니다. 그리고 개별 학과로 세분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한문학과, 올해 신설된 한문교육과 같은 경우도 고민하고 쓰고요. 그리고 제가 늘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상학과, 영상학과, 외고인데도 거기 써? 예, 쓰고자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죠. 그렇게라도 써서 붙는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성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공계에는 좋았으나 문과 학생들 중에서 특목고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성대를 이번에 쓰셨다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추합도 그렇게 많이 도는 편은 아니죠. 특히 탐구형을 썼다면. 왜냐하면 융합형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가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요. 인문계열이나 사회과학 이런 쪽은 140번대가 돈단 말이에요. 근데 탐구형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미 상담을 진행할 때 성대는 가급적이면 배제하라고 좀 권고를 드렸으나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 썼다면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추합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양대 보겠습니다. 최근에 요 몇 년 사이에 한양대가 괜찮은 옵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썼죠. 애매한 필수 옵션이라고.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한양대는 특목고 학생들이 거의 쓰지 않는 학교였어요. 왜 안 썼습니까? 그냥 쓰기 싫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이게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나름대로 선입견 이런 것들인데 학교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기보다는 그냥 한양대를 패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양대가 가지고 있는 학과 구조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이과에 맞춰져 있죠. 한양대 공대 상위권은 사실은 서울대 연대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문과의 경우에는 과거 법대가 있을 때는 몰라도 법대가 로스쿨로 바뀌고 그리고 경영학과가 초상위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원 오브 댐이 돼버린 거예요. 한양대 경영과 성대 경영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낫지? 예, 누가 봐도 한양대 글로벌 경영 이런 쪽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양대를 선택할 때는 특히나 특목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쓸 수 있는 옵션들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내가 특목고를 다니지만 수학이 좋아서 경영을 쓸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쓸만한 학과가 국제학부밖에 없어요. 한양대 국제학부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 인식에 한양대 국제학부는 좀 애매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 2, 3년 사이에 한양대 국제학부 뿐만 아니라 정책학과 그리고 뭐 도고동문 그러니까 어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어문을 중심으로 애들이 좀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양대에서도 적극 그런 것들 좀 반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는 애들이 좀 생겼어요. 게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추천형, 교과형은 사실 잘 쓰는 경우 없죠. 물론 특목고에서 내신 좋은 친구들은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신은 조금 떨어질 거예요. 과거 내신 1.0 정도나 돼야 붙던 추천형이 이제는 1.34. 왜? 특목고 학생들이 쓰니까요. 그리고 수능 최저 3합 7이 있죠. 그리고 인터칼리지 자 문과 15명에서 19명, 이과 35명 이렇게 뽑죠. 이런 게 무전공 선발이 생기면서 인원을 더 뽑다 보니까 오히려 내신이 좀 내려간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 추천형과 그리고 서류형이 있는데 추천형까지는 또 7이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 3합 7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고나 특목고 중상위 학생들이 좀 많이 쓰게 될 것이다. 다만 학생부종합전형 추천형은 3합 7도 맞춰야 되고 정원 자체가 서류형보다는 적습니다. 신중하게 써야 된다고 제가 이번 컨설팅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올해 수능은 어떻습니까? 추천형과 서류형 다 쓸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서류 쓰는 게 나았죠. 왜? 수능 최저가 없는 게 나으니까. 경쟁은 더 치열했겠지만 우리가 수능이 어려웠다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무리해서 한양대를 2장까지 쓸 필요가 있었을까?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70% 컷이 3.0에 4.7, 4.7까지 내려간다는 건 뭐죠? 이과 학생들입니다.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과고, 영재고 학생들이 4점 넘어가는 친구들이 쓰기 때문에 이건 제가 4.7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대입니다. 제가 이대를 넣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저희 컨설팅 온 학생들 중에 다수가 특목고 학생들이고 그 중에 반 이상이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목에 단 거는 선호보다는 신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이화여대에 대한 선호는 호불호가 많이 갈렸어요. 써도 괜찮다. 아니요, 저는 이화여대 안 쓸 건데요. 내신이 나오면 써도 괜찮지 않겠어? 그리고 다른 학교들보다 나을 텐데 왜 안 쓰지? 뭔가 애매한 고집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안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괜찮은 옵션이 돼버렸죠. 그리고 애매한 학교 갈 바에는 그리고 몇 명이 안 되는 정원 때문에 힘들게 경쟁하느니 제대로 된 국제학부를 쓰겠다. 이런 친구들이 생긴 거죠. 보시겠습니다. 일단 추천의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의 기준이 좀 다른데
자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인문의 경우에는 면접이 폐지되면서 컷이 좀 올라갈 것으로 됐는데 이하보 최저 신설 때문에, 그리고 영어가 좀 겹쳐가지고 오히려 좀 떨어질 것 같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고교 추천 인문을 썼던 저희 특목고 학생들이나 일반고 학생들 경우에는 실제로 내신이 좀 떨어져서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건 뭐냐면 내신이 좋아서 고교 추천 인문을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내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수능 최저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 괜찮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자, 미래인재, 요걸 가장 많이 쓰죠. 서류형의 미래인재 영문과 같은 경우는 내신이 4.3 정도 됩니다. 70% 거의 4.3이란 말은 특목고 학생들 다수가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 최저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이하보 못 맞추겠어? 이화여대를 쓰는 친구들 중에서 특목고 학생들은 이하보가 쉽지 않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내신에 집중했고 특목고 학교 생활에 충실했기 때문에 수능을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잘했다 못했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형도 제법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인문의 경우에는 자 4.8, 이게 어문계열 몇몇 학과들이 되겠죠. 그리고 면접형, 이게 이제 올해 신설된 거죠. 사실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특기자 전형으로 면접을 진행했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면접형이란 전형으로 국제학부 43명을 비롯해서 여러 학과들에서 면접 30%를 보고 뽑았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거죠. 이번에 이화여대 면접을 준비하면서 11월 달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문의가 왔었어요. 이화여대 모집 요강에 보면 미래인재 전형의 면접형,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 30% 들어가는데 이게 한국어 면접이다. 물론 모집 요강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여러 번 학교 입학처에 전화드렸습니다. 면접 영어인가요, 한국어인가요?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수가 한국어로 믿고 한국어로 준비했었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국제학부 면접 보러 간 친구들 중에서 면접실이 4개였고요. 그 중에 2개 정도에서는 영어로 많이 물어봤죠. 그래서 학생들마다 나는 한국어로 보고 끝났는데 난 영어 물어보던데 말들이 많았어요. 대학은요,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학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실제로 면접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입학처에 전화 받는 분들이 아니죠.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님들이 될 것이고, 상식선에서 이화여대 국제학부를 면접으로 지원한다면 4년 동안 영어로 수업을 듣게 될 텐데 내가 영어 질문 정도를 못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이 정도는 답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상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 입학사정관 때부터 시작해서 특기자까지 해서 면접 진행을 20년 가까이 했어요. 수많은 대학들이 면접이 한국어라고 모집 요강에 써놓고 심지어 입학처에서도 2번, 3번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접에서는 영문과 교수님이 영어로 질문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어로 면접을 시켰고요. 몇몇 학생들은 영어 면접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들까지 하고 나와요. 당연히 이화여대 면접형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제가 70% 컷을 2.4 정도로 잡았지만 이거 보조 당겨 잡은 겁니다. 왜? 작년까지 이화여대는 토플을 냈어야 됐고요. 경쟁률이 4.17대 1밖에 안 됐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12대 1까지 올라갔죠. 뭡니까? 많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화여대 국제학부 면접형으로 본 친구들은요,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1단계 5배수잖아요. 그러면 문과든 이과든 제한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 중에서 영어 면접 가능하다. 혹은 모집 요강이 한국어로 면접이라고 되어 있으니 나는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내신 컷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작년까지 이화에 대해서는 특기자 전형 내신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으로 국제학부 합격한 학생들이 지난 4개년도 1등 장학금 받고 들어간 학생들이 저희 컨설팅 받고 수업 받고 들어간 애들이에요. 그 애들 내신을 추정컨대 보통 4점 중후반대에서 합격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높아질 겁니다. 왜? 문과든 이과든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될 거니까요. 이번 결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70% 컷을 아주 당겨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물론 이 면접형이 국제학부를 비롯한 다른 학과들도 포함해서 제가 통합적으로 2.4까지라고 얘기했지만 국제학부의 경우는 이제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자료는 올 한 해 동안 저희 KNS를 통해서 수시 컨설팅을 받고 상담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제가 취합이 가능한 합격권의 학생들, 최초합이 어땠냐, 6강탈 했냐, 붙었냐, 그러니까 전화 돌리고 조사하고 이런 학생들 위주로 자료를 추려서 지금 이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내년도 입시, 지금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짜야 될 거냐. 자, 왼쪽에 보시면 생기부가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왜요? 수능하라면서요.
수능은 제가 써놨잖아요. 그죠? 이제 수능은 기본이에요. 올해 수능이 어려웠으니까 내년 쉽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내년 수능이 쉬운 거 관계없이 대학들은 최저를 자꾸 만들었어요. 자, 내년도 입시 예고안 제가 설명해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성균관대학교 융합형의 경우에는 올해는 없었죠. 내년도 수능 최저 3합 6이 생깁니다.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소위 생각하고 있는 상위 수도권 주요 대학교에서도 이제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 수능 최저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맞추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생활기록부 잘 챙겨야 될 수밖에 없죠. 단순히 생기부를 해라, 컨설팅을 받아라, 그렇게 해야 좋지 않겠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번 입시 결과 그리고 이미 공개된 내년도 예고안을 함께 봤을 때 우리는 수능을 깔고 생기부를 챙겨야 된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후년도 28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왜? 얘들은 내신 변별력이 약해지니까 더 잘해야 되죠. 이제 그럼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정시는 제가 딱 한 개 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정시 국제계열을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정시로 국제계열을 지원하는 친구들을 한다면 뭐 이투스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들이 지금 배치표가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표준 점수 기준으로 요 점수대, 그러니까 영어와 탐구가 1차 기준이 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탐구는 100분이 활용하고 변환 표준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점수 기준과 좀 달라요. 연대 자체 기준이. 국어 수학이 200점이고 그리고 영어는 탐구 100점씩 주고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 기준으로 2점수대에 되는 친구들이 만약에 연대 국제 계열 정시로 쓴다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죠? 영어. 왜? 밑에 보시면 5, 7.5, 22.5 이렇게 돼 있죠. 1등급이면 만점, 2등급이면 5점이 감점됩니다. 그리고 3등급이면 7.5점이 깎여요. 다른 학교들과 같이 정액으로 깎이는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비율이 좀 높아지죠. 깎이는 비율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연대가 영어 많이 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시든 정시든. 그래서 이번 수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체 등급상으로는 자, 연대를 쓸 만한 정도가 되는데 초상위는 못 쓰겠다. 경제 경영 못 쓰겠고 국제 계열 이 정도는 해볼 만한데 근데 영어 등급은 운 좋게 나 3% 하나 들었어. 1등급 나왔어. 라고 한다면 국제학부 해볼 만하죠. 정치 국제 계열. 그리고 2등급도 괜찮죠. 5점 정도밖에 안 깎이니까. 근데 전체적인 등급은 좋아서 내가 연대 쓸 것 같아. 근데 경영은 불안해. 그러면 국제학부 UD는 모르겠고 하스 많이 뽑는데 여기 한번 써볼까? 근데 영어 등급 3등급 나왔어. 그러면 쓰면 안 되죠. 두 번째, 충원율. 자, 이번 주 12월 17일 기준으로 UD 같은 경우는 1차 추합이 47명이 빠졌습니다. 하스는 80명 빠졌죠. 하스 정원이 100명입니다. 1차 추합에서 정원이 100명 중에 80명이 빠졌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스가 되는데 80명이나 나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추합에서도 하스가 80명이 빠졌다면 이건 분명히 수능 최저 여파가 컸을 것이고 그게 정시로 1월 된다면 이 조건을 갖춘다고 했을 때 나 영어 나쁘지 않다면 정시로 국제계열 쓰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되겠죠. 게다가 자, 면접 작년까지는 1차 3배수 똑같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올해는 1차 900점에 생기부 50점 그리고 2차가 900점 생기부 50점 면접 50점입니다. 그럼 면접 비중이 1000점 만점에 50점 0.5밖에 안 되죠. 작년에는 1010점 만점에 면접 100점이었어요. 면접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면접 비중이 줄어들었으니까 점수만 높으면 되겠네? 아니죠. 생각보다 면접 비중이 높습니다. 연대는 정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시는 아시는 것처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도 갈리잖아요. 종합해보면 내가 정시로 연세대학교 국제계열을 쓰겠다. 근데 내가 특목고든 일반고든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 근데 영어 점 등급이 좀 괜찮네. 1은 아니더라도 2등급 정도가 나와서 5점밖에 안 깎여. 위도 지금 정원이 109명인데 반 정도 빠졌잖아요. 위디든 하스든 한번 써보겠다 라고 한다면 면접을 제대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정시 국제계열의 면접 문제는 이렇습니다. 영어 지문 1개, 한국어 지문 3개, 가나다라 4개의 지문 나오고요. 때로는 한국어로만 4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어 지문만 3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지문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어, 영어 섞여 나온다. 그리고 질문이 2개밖에 없다. 8분 준비, 5분 답변입니다.
타픽이 뭐죠? 윤사, 생윤, 사회, 영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대 전형 문제와 비슷합니다. 정시 국제결 문제가 그럼 수시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맞아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과 느낌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대답도 한국어로 하니까요. 예, 하지만 키워드, 사회학 전반이죠. 수능이나 은수를 무난하게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면접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면접의 디테일링, 그리고 면접이 0.5%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비중이 그것보다 더 크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제 수업 일정이 제가 다 1월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원서 수가 연세대의 경우에는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부터 31일까지 한 4일 정도만 진행하고요. 그리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신 것처럼 연세대학교 국제계열 면접의 전형은 1월 9일 날 1차 발표가 나고요.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하루 건너뛰고 1월 11일 일요일 날 우리가 시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하고 면접 보기까지 시간이 그리 없기 때문에 면접이 진행되는 그 주, 그러니까 원서를 냈다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제가 이미 주제도 공개를 다 하고 있죠. 제가 연대 정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 인기가 별로 없을 때부터, 그러니까 과거에 5, 6년 전에는 연대 정시 국제계열은 1차가 없었습니다. 서류가 되면 면접 보러 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컨설팅의 경우는 어떠냐? 제가 아까 생기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이나 내후년 학생들. 자, 지금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예비 고3 2027학년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마 생기부를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이미 12월 중에 생기부 지금 컨설팅 받은 친구도 있죠. 왜? 이번 달 초에 기말이 끝났고 아마 생기부 수정 기간이 지난주 이번 주까지일 겁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으로 12월 18, 9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때 생기부 수정이 거의 다 끝나게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21일이 넘어가게 되면 크리스마스 있는 주기 때문에 생기부 수정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했고, 그게 힘들다. 나는 고3권 받을게요.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 소위 내신 성적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진행할지,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내가 수능을 할지 말지 이런 걸 잘 결정하셔서 7월 중에는 반드시 정하시고 생기부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고2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5등급제 첫 번째를 진행하는 고의 경우 매 학기마다 생기부 작성이 익숙한 학생들이죠. 그러다 보니 자, 내년도 2월 달까지 생기부 수정 응당 선생님께서 잘 부탁을 드려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3월, 7월 사이에 학기별로 우리가 생기부를 준비하기 때문에 맞춰서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두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2학년 2학기까지도 생기부를 즉석에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죠. 그래서 예비 고3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가올 수능이나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그리고 올해 입시 결과를 잘 반영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비 고2가 되는 이제 28학년도 5등급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비 고3과 달리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학기별로 생기부를 잘 준비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죠? 자, 우리가 융합 과목이나 선택 과목에 대한 말들이 많았죠. 막상 뚜껑을 열고 1학년들이 학기를 거의 다 보내고 이제 2학년이 되는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건 좀 달라요. 다수의 학생들이 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 과목, 융합 과목 하고 있어요. 왜? 모수가 많아야 등급받기 좋으니까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도의 첫 해이기 때문에 크게 모험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일부 있겠지만 그냥 다수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몇몇 학교의 경우에는 한 100명 이상이 어때 이 과목을 선택하니까 저희도 그냥 따라가려고요. 이런 식으로 상담 오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따라가시면 될 겁니다. 그 밖에 정시 관련된 또는 이제 예비 고3, 예비 고2가 되면서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학원 전화나 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